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시댁에 들어간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를 만나고 다녔었는데 얼마 전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딸 왕잉은 올해 29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장님에게 시집을 가 아들을 하나 낳고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댁에 머물지 못하고 짐을 챙겨 아들과 함께 부모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 역시 먹고 살기 힘들었던 터라 딸이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아줘야 살림이 필 것 같아 딸의 재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아들을 어머니 집에 맡기고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할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중매쟁이의 주선으로 자오리양이라는 남성을 소개받아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왕잉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알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왕잉이 아들을 재혼한 남편이 사는 곳인 탕산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 서류를 떼어간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13년 6월 30일) 탕산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주민인데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가다 인근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혹시 쓸만한 것이 있나 들춰보던 중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 아마도 무엇이 썩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려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 더미 속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자 사람이 토막내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사망한 여인은 5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왕잉이었습니다. 경찰은 왕잉이 얼마 전 탕산시 자오리양이라는 노총각과 결혼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자오리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실종 신고 때문에 연락도 드리고 방문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농사 지느라 항상 집이 비어있죠 뭐. 그런데 무슨 일로? 경찰은 준비해간 왕잉의 사진과 실종 신고 서류를 꺼내들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댁 며느리 아니신가요? 탕산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의 말을 듣고 풀썩 주저앉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임신해서 뱃속에 손주까지 있는데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땅을 핥으며 통곡했습니다. 방문한 경찰들은 상황이 난감해지자 시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잉이 시집 온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친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리 혼사에 신경을 써보아도 신부감을 찾지 못해 어느새 40대 후반의 나이가 접어들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애딸린 여자라도 좋으니 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중매쟁이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4살이나 차이 나는 신부를 찾아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집간 딸에게서 문제가 생기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자오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으로 주다 보니 살림살이할 집을 살 돈이 없어 난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런 귀한 혼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딸에게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그래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이때 아니면 언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만원만 빌려줘. 만원. 오빠가 못 갚으면 엄마라도 갚을게. 그럼 엄마만 믿고 줄 테니까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어머니는 딸에게 돈을 빌려 아들 자우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며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마친치는 아들이 신혼생활 중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대를 살려주나 보다. 저거 이뻐서 어쩌나. 마친친과 남편 자오는 왕이에게 산모가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모두 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친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싸웠니? 아니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니? 취사방이랑 또 싸울 게 남았어? 아니, 이제 완전 끝나서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 어제 오전에 법원에 가서 서류 놓고 다 마무리했어. 뭐? 뭐라고? 아, 귓구녕이 막힌 거야 뭐야? 못 알아듣는 거야? 이혼했다고? 그 더러운 바람둥이 놈하고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장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빠 보고 방 하나만 비워두라고 해. 내일 바로 내려갈 거니까. 다음 날 여동생 자오리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오빠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돈 다 받을 때까진 방 한 칸 쓸 권리는 있는 거라고. 알았어? 그날 이후 왕잉은 자오란의 딸과 함께 좁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란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어? 여기 있던 소세지 어디 갔지? 아이, 우리 애기 먹이려고 어제 저녁에 사다 놓은 건데. 그거 제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오빠가 먹었어요. 어차피 같이 사니까 우리 먹으라고 남겨놓으신 줄 알고요. 뭐? 자오리는 소름 돋는 괴성을 지르며 왕잉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누구 이혼해서 처박혔다고 무시하는 건 뭐야?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먹으려면 말이라도 하고 먹어야지. 아주 그냥 개 짜증이네. 어디서 저런 것들이 굴러 들어와서. 아니 신우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내가 그동안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빨래도 지것만 혼자 다 해놓고 먹는 것도 지들끼리 먹고 다 치워버리고. 저 내쫓은지 아주 저것을 그냥. 왕잉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딸 자오린이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잉에게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금전 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며 그냥 이번 기회에 혼자 있는 시어머니와 합치는 것이 어떠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택권한이 없었던 왕잉은 이삿짐을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엄마 신우이 나갔어? 어? 아유, 왕잉이야. 항상 이 시간에 도자기 공장에 일하러 나갔지.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또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신우이 남자 있다? 에이 뭐? 아이 네가 잘못 봤겠지. 어? 엄마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한번 봐봐. 하루 종일 그놈하고 채팅하면서 실실 웃는다? 아마 오빠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웃을걸? 딸 자오린이 돌아가고 마친친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일상을 눈여겨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문틈 사이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옷장문을 열더니 쿠션을 꺼내 임신한 아랫배 쪽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꽉 조이는 밴드 같은 것으로 배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친치는 며느리가 손주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눈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미친년이 우리 손주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친치는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혼자 중얼거리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왕잉은 퇴근 후 힘들었지만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항상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했는데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식탁 의자를 뒤로 빼며 애 아빠는 퇴근 전이라니? 네 그런가 봐요. 회사 회식 마치고 늦게 들어와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식사하셔야겠어요. 이건 못 보던 요리인데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드셔보세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한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마친친이 아랫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우 배야. 작은 방에서 크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왕잉은 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회사 회식으로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친치는 땀이 흥건한 채 거실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숨은 쉴 수 없게 기도가 막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친친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무렵 왜? 아유 좋았어. 자오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친 마친친에게
요즘 식중독이 위험한 시기이니 먹는 것에 조심하라며 치료가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침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긴 마친치는 최근 저녁 식사만 했다 하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얼마 전 딸이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남자친구가 있어? 설마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죽이고. 마친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손주를 없애려고 임신한 배에 쿠션을 쑤셔 넣은 거구만. 마친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조심하라며 귀뜸해 주었습니다. 뭐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아니 우리를 속이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편 자오는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을 부인이 몰래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당산시 산중턱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고인은 왕밍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오의 집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 최근 자오의 행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회식 때에도 직원들과 항상 같이 있었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에서 남편의 수많은 DNA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를 살인범으로 쉽사리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오의 집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반장님, 여기 이상하게 이 부분만 페인트로 칠한 자국이 있는데요. 뭐? 그럼 혈액 반응이 있는지 스프레이 한번 뿌려보고 유전자 검사 한번 보래. 잠시 후 작은 방 침대 벽면에 띄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부인 왕잉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부패한 상황으로 보아 약 5일 이전에 사망을 했는데 남편은 회식으로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 며느리와 같이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는데 어머니, 실례합니다만 5일 전에 혹시 뭐 하셨어요? 그날 며느리가 살해된 것 같은데요. 그날 말이죠. 그렇다니까. 맞다. 그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새벽에 작은 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새벽 4시였지 아마. 그런데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가방을 싸서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께 물었죠. 며느라,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니? 하고 말이죠. 친구랑 여행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새벽 친구와 여행 간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짐을 싸서 나가는 마당이라서 막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간 후 잠에 취해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CCTV와 터미널, 기차역의 새벽 4시경 기록을 조사해 보았으나 왕잉이 당산시를 떠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좌우집에 다시 찾아와 어머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며느리가 그날 새벽 탕산시를 떠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집안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은 창고 한쪽에 버려진 중식도를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혈흔이 묻어있는 중식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경찰은 좌우의 집에서 발견된 중식도에서 왕잉의 DNA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도 손잡이에서 시어머니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 모든 검사 기록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하며 순순히 검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술에서 며느리가 가족을 하나씩 살해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려는 것이 두려워 죽지 않으려고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과 집안을 뒤져봤으나 가족을 살해할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고 웃었던 사람은 고향에 있는 친언니였습니다. 딸에게 흘려들은 며느리가 바람핀다는 소식을 듣고 착했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악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7월 28일 허베이성 탕산시 법원은 마친친에게 명예훼손, 고의살인, 살인 등의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